많은 수의 학생들이 경우의 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 많이 호소해요. 사실 저도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죠. 주로 질문이 이래요. 선생님, 이 문제를 뭐를 써서 풀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어떤 걸 사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는 원인 자체가 뭐냐면 유형 위주로 학습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아,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풀고, 그러면 자기가 봤던 문제가 아닌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형 위주로 학습하지 마시고 경우의 수를 센다는 게 나름대로 다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어요. 그것들을 사용하는 조건이. 그래서 그 조건들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앞으로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 것들 알려면 용어 하나하나까지 정확한 의미를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 시행과 사건을 물어봅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객관적으로 정의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안 바꿀 거예요. 알겠죠? 첫 번째, 시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이런 식으로 문제에 나와요.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못 들어봤어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 너네 경우에서 문제 풀어본 사람 동전을 던지거나 주사위를 던지거나 하지 않던가요? 맞아요? 네. 그런데 접시 같은 거 던진 적 있나? 문제에서? 안 던지죠? 그죠? 뭐 고무차둑을 던지는 시행에서 이런 거 안 던지죠? 네. 왜 안 던질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없죠? 그냥 동전 아니면 주사위만 던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것들이 시행인데, 시행은 두 가지의 강력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둘을 다 만족해야만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할 수 있을 것. 두 번째, 시행의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될 것. 이 두 가지 다 만족해야만 시행이라고 부릅니다. 알겠죠? 접시 같은 거 한번 던지면 깨지잖아요. 그럼 또 못 던지죠? 그래서 시행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주사위는 던져도 안 깨지죠? 또 던질 수 있죠? 만약에 유리로 만든 주사위에서 던져서 깨진다고 하면 시행이 될 수 없겠지만 대부분 그런 주사위를 떠올리진 않죠? 맞아요? 그래서 시행은 동일한 조건 하에서, 조금 말이 어려울 수 있어요, 반복할 수 있고, 두 번째,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교육과정 내에 있는 시행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이걸 우리는 시행이라고 불러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중요한 건 딱 두 가지예요. 뭐예요? 동일한 조건 하에서 반복. 이것도 어려우면 그냥 반복. 맞습니까? 그죠? 그 결과가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이것도 어려우면 우연. 알겠죠? 반복, 우연. 이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반복이 가능하고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 우연에 의해 좌우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학생이 있을까 봐 말씀을 드리면 주사위를 우리가 던진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1의 눈이 나오는 어떤 가능성, 그건 어느 정도 예상이 되죠? 확률 계산해본 적 없어요. 6분의 1 이렇게 계산되죠? 맞아요? 그냥 얼른 생각해봐도 6분의 1 이렇게 계산이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주사위를 던지는 도박 같은 것도 있거든요? 도박사들이 고도로 훈련을 하면 주사위 두 개를 던질 때 자기가 원하는 눈을 낼 수 있어요. 이거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알겠죠? 훈련을 많이 하면 내가 11을 만들고 싶다. 그럼 11을 던질 수 있어요. 눈이 커지는데 진짜 그래요? 예, 언제나 그런 건 아니지만 매우 높은 확률로 내가 원하는 주사위 눈을 만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던지는 주사위는 시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냥 순수하게 우연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되셨나요? 됐어요? 네. 사건은 그에 비해서 쉽습니다. 사건은 뭐냐면 그냥 시행의 결과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잘 이해했는지를 제가 한 가지 질문해 보죠.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은 뭐죠? 동전을 던졌다? 예, 동전을 던지는 시행에서 사건은 뭡니까? 동전이 떨어졌다. 동전을 던지게 되면 그 결과가 뭐 아니면 뭐예요? 앞면이나 뒷면이. 그렇죠. 앞면 아니면 뒷면.
그래서 사건은 앞면이 나오는 사건 또는 뒷면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다. 그럼 사건은 뭐예요? 1의 눈이 나오는 사건, 2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눈이 나오는 사건, 땡땡땡, 6의 눈이 나오는 사건. 이 사건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네. 사건이 시행의 결과란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얘기예요. 두 번째, 경우의 수입니다. 자, 경우의 수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어렵진 않아요. 경우의 수는 뭐가 경우의 수냐?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가짓수, 이거를 경우의 수라고 해요. 안 어렵죠? 안 어렵죠? 여기서 어떤이라는 말에 조금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떤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세는 사건 자체를 니네가 정한다 이런 얘기죠. 사실 문제가 정하지만 무슨 말이냐?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이에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에서의 모든 사건이 아니고 특정한 사건만 우리가 골라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가령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 맞습니까? 그럼 내가 어떤 사건을 짝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럼 짝수의 눈이 나는 건 2 아니면 4 아니면 6 아닙니까? 맞아요? 이때 경우의 수는 뭐가 될 거예요? 3이 될 거죠. 3. 경우의 수 3개니까 3.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예, 이렇게 간단한데 문제는 이 경우의 수가 여러분들 굉장히 괴롭게 할 거예요. 확률이라는 게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인 거 알고 계시죠? 경우의 수만 셀 줄 알면 확률 다 계산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보통 학생들이 확률 계산을 어려워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경우의 수를 세기를 어려워한다는 것이죠. 그죠? 경우의 수는 내용 자체는 되게 쉽지만 문제 실제 만나게 되면 굉장히 세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 경우의 수를 세야 우리가 확률 계산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얘를 어떻게 셀 거냐? 이거 쓰지 마세요. 이거 쓰지 마요. 알겠죠? 어떻게 셀 거냐? 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알고 있다. 손. 나는 경우의 수를 세는 방법을 알아요. 손. 몰라요? 그럼 경우의 수 문제 주면 한 문제도 못 풀어요? 너 배웠다 그랬지? 경우의 수 어떻게 세? 더해요? 다하고 곱하고? 일단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요.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냐고 물어보면 가장 첫 번째로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일이 세는 거예요. 일일이. 그냥 하나씩 다 나열해서 세는 게 맞습니다. 경우의 수는 어떻게 센다고요? 일일이 셉니다. 실제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게 아니고 얘네가 이제 어른이 돼서 내가 무슨 통계학을 전공해서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일일이 세야 돼요. 학교 시험에서 보는 것처럼 몇 가지 숫자의 곱이나 합 이런 걸로 간단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문제는 일일이 세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나 문제집을 보면 일일이 세는 문제 몇 개 없어요. 왜 그러냐? 일일이 세는 문제 일단 첫 번째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두 번째로는 합의 법칙, 곱의 법칙 뭐 이런 것들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럼 이런 것들을 충실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세지는 문제들 위주로 꾸려지는 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냐면 제 경우의 수를 쉽게 세는 방법들을 차근차근 배울 건데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에서 일일이 세는 문제 나오잖아? 그럼 학생들이 막 짜증을 내기 시작해. 이딴 문제 왜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왜 나온다고? 경우의 수를 세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은 뭐니까요? 일일이 세는 거니까.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일이 셀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교육과정에서는. 그 문제가 꼭 나오게 돼 있어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일이 세는 문제가 나와도 아 내가 일일이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거구나. 일일이 세야겠다. 이렇게 세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세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는 뭡니까? 일일이 센다예요. 그리고 이 일일이 센다가 왜 중요하냐면 일일이 세는 것은 어떤 특정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답이 나와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조건 답이 나와요. 무조건 답이 나와요. 그리고 이 일일이 세는 걸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쓰는 그림이 있죠. 수형도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수형도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이런 문제 본 적 있잖아요? 학생 A, B, C, D 4명이서 가방을 던져놓고 막 놀아요. 막 놀다가 아무 가방, 각자의 가방을 A, B, C라고 합시다. 알겠죠? 집에 가려고 아무 가방이나 무심결을 딱 들었는데 전부 다 자신의 가방이 아닌 가방을 들고 있을 경우의 수. 이런 문제 들어본 적 없어요? 있죠? 그런 적 있지? 이런 것들을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수형도로 하거든요. 일일이 해가지고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있는 거 같죠? 너는 여기 다 했었니? 이하? 끝까지? 일일이 셉니다. 이 문제의 경우에. 알겠죠? 뭘 평가하고 싶다고? 너네가 일일이 셀 줄 아는가 모르는가를 평가하고 싶다고. 알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세는 건 어떤 특정한 제한 조건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려운 문제들은 다 일일이 세는 문제가 나옵니다. 자, 3번 보죠. 3번부터 이제 뭘 하냐면 경우의 수를 조금 더 쉽게 셀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쉽게 세는 거니까 참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쉽게 셀 수 있다는 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만 그 방법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특정한 조건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결과만 기억해요. 더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아무데나 가서 막 더하고 있어요. 답이 안 나오죠.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합의 법칙도 쓰려면 특정한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알겠어요? 네, 합의 법칙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자, 편의상 합의 법칙 1이라고 할게요. 알겠죠? 예원아? 눈이 아파? 왜? 건조해서? 미세먼지. 그래요. 자, 합의 법칙 1은 뭐냐면 이거예요. 두 사건 있어요. 근데 이 A, B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 써요? 네. 요게 합의 법칙 1번의 제한 조건입니다.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알겠죠?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여기서 말하는 동시에는 시간의 의미는 아니에요. A가 일어나면 B는 못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사건 B가 일어나면 사건 A는 일어나지 못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이럴 때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놈을 제가 M가지 그리고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그놈을 N가지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진짜 구하고 싶은 건 뭐냐면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예요. 사건 A 또는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죠? 자, 예제를 하나 들어보죠. 예제를 하나 들어볼게요. 들어봐도 돼요? 네. 대답한 새끼 하나가 없어. 들어봐도 되죠? 자, 주사위를 1회 던질 때 이 이하의 눈이 나오거나 5 이상의 눈이 나올 경우의 수.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이하의 눈이라는 건 뭐 아니면 뭐죠? 1 아니면 2죠. 5 이상의 눈이라는 건 뭐죠? 5 아니면 6이죠. 그죠? 이때 중요한 게 1, 2나 5, 6 중에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같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런 사건을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세면 된다고요? 이거 두 가지고 이거 두 가지잖아요. 그냥 더하면 네 가지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합의 법칙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합의 법칙을 사용하려면 뭐가 없어야 한다고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 조건이 꼭 만족해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에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데 합의 법칙 처음 들을 땐 되게 쉽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에 고등학교 공부를 마치면서 정말 합의 법칙은 참 어려운 것 같아. 이런 결론에 도달해요. 왜냐? 실제 문제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쪼개야 돼요. 몇 개의 사건으로.
쪼개고 걔들의 경우의 수를 센 다음에 더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쪼개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렵죠. 왜냐면 그 사건 자체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어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알겠어요? 요게 1번이죠? 요게 1번이죠? 아직도 빈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네. 흐흐. 없는 학생들 제주과 잘 적으시고요. 합의법칙 2번은요. 합의법칙 2번은 이 조건이 삭제된 상황이에요.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보장이 없을 때예요. 알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 아무 말도 그냥 안 써야 되거든요. 아무 말도 안 써야 되고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M까지 사건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쓰면 좀 여러분 나중에 읽어볼 때 헷갈릴 수 있으니까 사건 A, B는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 메모를 해놓으세요. 알겠죠?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는 똑같이 뭐 구하는 거냐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걸 구하는 거야. 이러면 아까하고 똑같이 M 플러스 N이라고 쓰시면 틀려요. 틀립니다. 틀려요. 왜 틀리겠어요? 이런 거죠. 예전에 밑에 써볼게요. 알겠죠? 아까하고 똑같이 주사위를 1회 던질 거예요. 그런데 소수의 눈이 나오거나 짝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그럼 소수라는 건 뭐죠? 주사위 던졌을 때 1, 2, 3, 4, 5, 6 중에 2, 3, 5입니까? 맞아요? 짝수는 뭐죠? 2, 4, 6인가요? 맞아요, 맞아요. 여기 2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그죠? 이 경우에 두 사건은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3개 더하기 3개라고 하면 답이 안 되죠? 2가 두 번 들어있으니까 이거 답은 몇 개예요? 5개죠? 5개니까 얘는 마지막에 뭘 하셔야 되냐?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야 돼. 어렵지 않으시죠?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동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A가 일어나고 어쨌거나 B도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이론적으로는 사건 A가 일어난 다음에 사건 B가 1억 년 뒤에 일어나도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어쨌든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죠? 네. 합의법칙 2개 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죠? 이해됐죠? 실제로 이걸 많이 쓰게 될까요? 이걸 많이 쓰게 될까요? 이걸 많이 쓰게 돼요. 이걸 많이 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걸 많이 쓰게 돼요. 왜냐면 여러분 이거 보세요. 만약에 지금 사건 2개니까 그런데 사건이 3개라고 해봐요. 그럼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에다가 사건 C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요. 거기서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B와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 C와 A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빼요. 거기서 A, B, C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더해요. 이 짓을 해야 돼요. 사건이 4개면 토 나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대놓고 이거 쓰라고 주는 게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건을 줘요. 근데 그게 너무 세기가 어려운 거예요. 너무 세기 어려워서 그걸 잘 쪼개서 각각을 센 다음에 답을 구하는 취지예요. 알겠어요? 그러려면 이렇게 쪼개야 좋을까요? 이렇게 쪼개야 좋을까요? 저렇게 쪼개는 게 좋겠죠. 그냥 각각을 구한 다음 다 다음 답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이 합의법칙 1번이 어려운 거예요. 알겠죠? 널리 쓰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사건 쪼개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개념이라고요. 알겠어요? 그냥 듣고 이해할 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래요. 알겠죠? 자, 합의법칙을 배웠는데 2가지를 배웠지만 중요한 건 첫 번째 배운 거라고 그랬고요. 첫 번째 합의법칙을 사용하시려면 제한 조건이 뭐라고요? 정진아? 어떤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요?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요.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동시에라는 말이다. 맞아 안 맞아? 아니에요. 알겠죠? 네. 네 번째. 시간적 동시에는 없습니다.
아니요, 이것도 시간적으로 동시에 아니에요. 네. 여기서 동시에라는 말은 그냥 어쨌거나 일어난다 이런 뜻이에요. 눈 괜찮아? 자, 고배 법칙도 그냥 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그냥 마구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배 법칙도 이제 경우의 수를 세는 도구로서 배울 건데, 두 사건 A, B가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 이게 제한 조건입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조금 어렵죠?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인 거 아니?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어떻게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사건 A가 뭘 하든 상대의 경우의 수에는 변화가 없다. 변화가 없다. 맞아요. 그런 얘기예요. 자, 제가 예를 들어드리면 이런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들 제비 뽑기 알아요? 네, 알아요. 해봤어요? 해봤어요. 제비 뽑기는 목적이 뭐죠? 10명의 학생이 있는데 상품이 3개밖에 없을 때 상품 3개를 학생들한테 주고 싶어요. 그 제비를 뽑는 거죠? 그럼 제비를 뽑은 다음에 다시 집어넣나요? 안 넣지. 다시 집어넣으면 당첨자가 10명 남을 수도 있잖아. 상품 3개밖에 없다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서 10개의 제비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잘 봐요. 나중에 문제 풀기 힘드니까 3개의 당첨 제비가 있어요. 그래서 나랑 정진이랑 제비 하나씩 뽑을 거야. 알겠니? 네. 그럼 내가 먼저 뽑을 거거든? 내가 제비 뽑기에서 당첨될 확률이 얼마니? 그냥 계산해보면? 안 배워도 할 수 있지? 선생님 10분의 3의 확률로 당첨이 되시겠네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얘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니? 근데 쌤이 만약에 당첨되면 그렇죠. 내가 당첨됐냐 안 됐냐 여부가 얘 당첨되는 가능성에 영향을 주죠. 가령 제가 당첨이 되게 되면 당첨 제비가 하나 사라지고 전체 제비가 9개로 줄겠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당첨되게 되면 정진이는 9분의 2의 확률을 노려야 될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꽝이었다 라고 하면 이거 여전히 10개로 이거 9개로 유지되고 이거 여전히 3개로 유지되죠. 네. 맞아요? 그럼 9분의 3이 되겠죠. 이때는 확률이 내려가는 거고 이때 확률이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내가 당첨됐냐 안 됐냐에 따라서 얘의 확률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죠. 네. 맞아요. 맞아요. 이 경우에는 서로 영향을 주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근데 서로 영향을 주지 않을 때라는 말은 두 사건 중에 한 사건의 발생 여부가 다른 사건의 발생 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시행이 뭐냐면 동전 하나와 주사위 하나를 동시에 던질 때 이런 거예요. 동전의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주사위가 짝수가 나올 가능성이 증가하나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런 뜻입니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해하셔야 해요.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그러면 제가 M가지라고 하죠. 그리고 보통 책에는 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N가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복잡해지거든요. 그렇게 알지 마시고 원래 이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 각각에 대하여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N가지. 이렇게. 이때 사건 A,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고요. 그놈은 M 곱하기 N가지가 되어요. 자, 이걸 예제를 통해서 한번 만나보죠. 이 그 각각에 대한 말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한 표현이 되는 게 문제를 보시면 알아요. 보세요. 학생들이 저한테 와서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선생님, 아까 그 주사위 던지는 경우의 수 있잖아요.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1회 던져요. 1회 던져요. 네. 그런데
짝수, 아까 제가 했던 게 뭐였어요? 소수 또는 짝수였죠? 맞아요? 네. 소수 또는 짝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 싶어요. 근데 소수는 2하고 3하고 5가 있죠? 네. 짝수 2하고 4하고 6이 있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이거 또는 말걸? 소수이면서 짝수인 거 구하고 싶어요. 그럼 아까 저기서 그랬잖아요. 이게 세 가지, 이게 세 가지니까 3 곱하기 3, 9가지 아니에요? 이런 개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왜 개소리냐? 이 각각에 대해서 이 세 개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행 한 번밖에 안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뭐냐면, 여기와 여기의 공통 개수를 해서 한 개 이렇게 써야 맞거든요. 맞아요? 그럼 선생님, 그 각각에 대해 이걸 만족하는 사건 두 개는 뭔가요? 라고 하면 이런 거죠. 자, 학교예요. 집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알겠죠? 자, 정진이가 학교에서 집을 거쳐서 도서관을 간 경우의 수를 구하시라고 얘기했어요. 아, 몇 가지예요? 세 가지죠?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이때 봐봐. 일로 와도 두 가지가 있죠. 맞아요? 일로 와도 두 가지가 있죠. 일로 와도 두 가지가 있죠. 그 각각에 대하여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곱하기 해서 6가지. 이해되시나? 이해돼요? 네. 너무 잠오죠? 너무 잠 온 단어인 나도 알아요. 정신 차려요. 알겠죠? 여기 내용 자체가 그냥 원래 너무 잠이 와요. 근데 이걸 잘 들어두지 않으면 본인이 문제를 왜 풀렸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그냥 다시 풀어요. 그럼 답이 나와요. 아, 맞았다. 이거 넘어가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전혀 정립이 안 되고 고등 올라가요. 경우의 수 정확히 배웠지? 잘해? 그럼 다 쪼그러들어가지고 아니요. 못하는데요. 다 이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문제를 틀리면 왜 틀렸는지 이유는 확실히 알고 가야 이게 늘어요. 안 그러면 안 늘어요. 절대 안 늡니다, 이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단어를 통틀어서 가장 느린 속도로 늘어요.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고등학교 때 이걸 본격적으로 공부했을 때 이걸 잘하는 학생은 단 한 명도 없어요. 중학교 때부터 열심히 안 해놓으면 이거 못합니다. 알겠죠? 이걸 절대 잘할 수가 없어요. 알겠어요? 정신 차려요, 잠아도. 알겠냐? 알겠어요? 대답 좀 해라. 알겠죠? 네. 이제 문제 좀 풀어보죠. 재미없었으니까. 문제 5번 봅시다. 문제 5번이 문제가 어떻게 되어 있나? 문제 5번, 6번이 문제 두 개죠? 맞아요, 맞아요. 문제 5번이 뭐예요?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지는 경우의 수랑, 맞아요? 네. n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경우의 수를 비교하는 얘기죠? 맞아요?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지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해보고, 두 번째는 n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경우의 수, 이걸 구해보라는 얘기예요. 자, 봐봐요. 하나의 동전을 n번 던질 거예요. 그럼 동전의 경우의 수는 두 가지죠? 앞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뒷 동전의 앞면, 뒷면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줘요. 그럼 저 조건을 만족하는 거니까 첫 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 두 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 세 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 이것들 전부 다 어떻게 하면 돼요? 곱해요. 곱하면 되겠죠. n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까지 맞습니까? 그럼 2가 n개 곱한 거니까 뭐예요? 2의 n제곱 가지가 되나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자,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n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지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 몇 가지? 두 가지. 맞아요? 두 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 두 가지. 세 번째 동전의 경우의 수 두 가지. 이것도 영향 안 주니까 곱하면 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 문제 선생님 왜 넣은 거예요, 다가? 왜 넣은 거예요? 같아요, 안 같아요? 같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한 동시에 있죠, 동시에. 얘 시간적으로 동시에죠. 동시에 한 거잖아. n개의 동전을 한 번 던진 거니까. 근데 얘는 하나씩 차근차근 던진 거죠. 맞아요? 결과가 똑같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라는 말은 꼭 시간적으로 동시에일 필요 없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경우의 수에서 동시에라는 말은 어쨌거나 일어나요,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알겠죠? 그걸 좀 이해하시라고 제가 이 문제를 놓는 거고요. 문제 6번은 뭡니까?
m개의 동전과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m개의 동전 그리고 n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집니다. 동전과 동전끼리 영향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네. 주사위끼리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동전과 주사위 영향 줘요? 안 줘요? 안 줍니다. 그럼 동전을 m개 던지게 되면 2를 몇 번 곱하게 되겠어요? n번. 위에서 배웠잖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주사위를 n번 던지게 되면 6을 몇 번 곱하게 되겠어요? 정진아, 몇 번? N번이요. 그렇죠. 서로 영향 준다고 안 준다고? 안 준다. 그럼 곱하기 해주면 되겠죠. 아니 안 많이? 맞죠?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입한테 또 기운 빠지네. 나는 수학 잘하고 못하고 다 필요 없거든. 난 그냥 대답 잘하는 학생이 제일 좋아. 그냥 대답을 잘하는 학생만 내 학생이면 좋겠어. 알겠니? 네. 고마워. 자, A, B, C 세 명이 문제 읽지 마세요. 적으세요. 문제 읽으면 안 돼요. 알겠죠? A, B, C 세 명이 문제 읽으면 안 된다고 날 보라고. A, B, C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7번이에요. 미안해.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야? 고마워요. A, B, C 세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 거예요. 그럼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할 거예요?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네. 어떻게 구할 거예요? 뭘 내고 이겼는지. 뭘 내고 이겼는지? A가 이겼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가위를 냈는지, 주먹을 냈는지, 볼을 냈는지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A가 이기는 경우 수잖아요. 아니, 그냥 이기면 되는 거예요. 뭘 낸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려면 뭐 할 겁니까? B랑 C가 졌을 때. 그렇죠. 방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A가 혼자 단독으로 이긴 경우, A가 가위를 냈어요. 나머지 둘 다 볼을 냈어요. 그럼 A 혼자 이긴 거죠. 근데 A가 혼자 이길 수도 있겠지만 A가 누구랑 이길 수도 있죠? B랑 함께 이길 수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A가 누구랑 함께 이길 수도 있죠? C랑 함께 이길 수도 있죠. A 혼자 이기는 거, B랑 이기는 거, C랑 이기는 거, 이거 말고 다른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A가 혼자 이기면서 B와 함께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거 불가능하죠. A가 B와 함께 이기면서 C와 함께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A가 혼자 이기면서 C와 함께 이길 수 있어요? 불가능해요.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합의 법칙 1번. 합의 법칙 1번. 이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이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1, 2, 3번을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 물어보는 건 4번입니다.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실제 물어보는 건 4번이에요.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A가라는 말은 주의하셔야 돼요. A 혼자란 말이 아니에요. A 혼자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 A만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A가라고 했기 때문에 첫 번째 A만 이기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두 번째 A가 B와 이기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세 번째 A가 C와 이기는, 아이고 바쁘다,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요. 이게 세 개밖에 없죠? 맞습니까? A만 이기는 경우 수 몇 가지? 그렇지, 가위 내고 주먹 내고 포 내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세 가지. A와 B가 이기는 것도 가위 내고 주먹 내고 포 내고. 세 가지. 맞아요? 네. A와 C가 이기는 것도 가위 내고 주먹 내고 포 내고. 세 가지. 네. 맞아요? 어차피 상대방께 결정이 되죠? 내가 가위를 내고 이기려고 해. 그럼 상대방 꼭 뭘 내야 돼요? 내가 가위를 내고 이기고 싶다니까. 고마워요. 상대방 꼭 포를 내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뭘 내는가만 정하면 되지 남의 건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4번이 진짜 문제예요. A가 이기는 경우의 수예요.
그리고 이 A가 이기는 경우의 수를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9가지 이렇게 답이 달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뭘 사용하고 있다고요?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는 동시라는 수 없고 동시라는 수 없고 동시라는 수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제를 제가 들었지만 실제로 복잡한 문제도 풀이하는 과정은 똑같습니다.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이걸 간단한 몇 개의 사건을 쪼개야겠다. 그리고 그 간단한 몇 개의 사건을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해야지. 그러려면 애시당초에 얘들이 서로 동시에 발생하지 않게 쪼개는 게 좋겠죠. 동시에 발생하게 쪼개면 그럼 동시에 발생하는 또 몇 개지? 다 세고 있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합의 법칙 1번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이해됐어요? 네. 힘듭니까? 미세 문제가 힘들어요? 눈을 아프게 해요. 네. 좀만 참아요. 좀만 참아요. 제가 이거 쉬면 안 되는데 7번, 8번까지만 하고 조금 쉴까요? 네, 그럽시다. 사실 여러분들이 별로 어려워하는 것 같진 않지만 그냥 졸려하는 것 같기 때문에 제가 조금 쉬게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얘가 이제 8번인가요? 맞죠? 이 문제는 많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8번에서 뭐라고 하냐면 500원짜리 동전 A개 본 적 있죠? 네. 100원짜리 동전 B개 그리고 10원짜리 동전 C개가 있어요. 이랬을 때 지불 가능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묻는 문제예요. 여기서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문제는 이겁니다. 근데 문제에 따라서는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물어볼 수가 있어요. 지불 금액이 아니고 지불 방법의 경우의 수를 묻는 게 있어요. 그 두 개가 달라요. 문제가 달라요. 그 두 개를 이걸 바로 얘기하면 좀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니까 8번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9번을 예로 들어서 뒷장 넘겨봐요. 9번에서 구체적으로 개수를 줬죠? 네. 줬죠? 자, 9번 보시면 500원짜리 몇 개? 몇 개냐고? 3개. 100원짜리 몇 개? 3개. 이거밖에 없나? 그죠? 네. 이게 1번이죠. 여기서도 뭘 물어봤냐면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물어봤어요. 알겠죠? 네. 자, 내가 500원짜리 3개를 들고 있어요. 3개를 들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방법 몇 가지죠? 3가지.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맞죠? 근데 100원도 같이 들고 있다는 거 고려했을 때 500원을 안 줘도 될 수도 있잖아. 100원을 주면. 맞아요? 그러니까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가지인 거죠. 100원짜리 동전도 안 주거나 하나 주거나 2개 주거나 3개 주거나 4가지인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3 더하기 1 맞아요? 맞죠? 4가지. 이 3 더하기 1을 쓴 이유는 동전의 개수에다가 안 주는 경우의 수를 더하고 있다고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나중에 검사할 때 편합니다. 사라고 쓰는 것보다. 알겠죠? 마찬가지 3 더하기 1 하고 서로 영향 없죠? 이렇게만 쓰시면 답이 안 돼요. 왜냐? 얘도 동전을 안 주고 얘도 동전을 안 주면 실제로 지불하지 않은 것이고 선생님 영원 지불한 거 아니에요? 그럼 영원도 지불 금액 아니에요? 영원히 지불 금액이냐? 영원을 지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나왔어요. 그러면 무전취식이 되잖아요. 그럼 법정에서 돈을 내지 않았다고 표현합니까? 돈을 적게 냈다고 표현합니까? 내지 않아. 그렇죠. 그럼 영원 낸 게 아니죠.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판사님, 저는 밥값이 12,000원 나왔는데 돈 조금 모자라서 영원 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게 개소리 이런 개소리가 없죠. 맞아요, 안 맞아요? 돈 안 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개 빼야 돼. 지불하지 않는 방법. 그죠? 그러면 여기 몇 개예요? 15가지인가요? 많이 안 많이? 맞죠? 만약에 지불 금액이 아니고 지불 방법이었다고 합시다.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달라졌게요? 달라지지 않았게요? 달라져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300원짜리를 모아서 500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불 금액에서는 500원을 준 거랑 100원짜리 5개를 준 거랑 똑같다고 생각해요. 지불 금액이니까. 근데 지불 방법에서는 500원짜리 1개를 준 거하고 100원짜리 5개를 준 거는 다르다고 판단합니다. 지불 방법이니까. 너는 똑같이 느끼잖아. 뭐 물건 사고 1000원짜리 샀는데 10,000원 냈어. 그럼 1000원짜리 9장 주는 거보다 5,000원짜리 한 장이랑 1000원짜리 4장 주는 게 더 좋지. 그렇잖아. 다르다고 느끼죠? 다른 거죠. 알겠어요? 정진아, 알겠니? 네. 좀만 참아요. 우리가 쉴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문제. 500원짜리 몇 개? 2개. 고마워요. 100원짜리 몇 개? 5개요? 10원짜리도 있나요? 10원짜리 몇 개? 4개예요. 이랬어요. 이때도 지불 금액의 경우의 수를 물었습니다. 자, 아까 해봤으니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위하고 똑같이 풀면 틀려요. 왜 틀리냐? 100원짜리가 몇 개죠? 5개죠. 그러면 100원짜리 5개 주는 거랑 500원짜리 1개 주는 거랑 똑같은 경우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 위하고 똑같이 풀어서 선생님 이거 2 더하기 1 곱하기 5 더하기 1 곱하기 4 더하기 1 빼기 1 하면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면 틀려요. 이건 뭐냐면 지불 방법의 수예요. 지불 방법의 개념에서는 500원짜리 1개랑 100원짜리 5개는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 문제의 답은 맞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뭘 물어봤죠? 지불 금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러면 100원짜리 5개랑 500원짜리 1개는 똑같은 거죠? 똑같은 거죠? 그래서 문제를 바꿉니다. 어디 근처 은행 가가지고요, 이 500원짜리 2개를요 100원짜리 싹 바꿔요. 그럼 100원짜리 몇 개 되는 거죠? 10개. 15개가 되는 거죠? 10원짜리는 몇 개예요? 4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걸 가지고 지불 방법의 수를 구하시면 이 문제의 지불 금액의 수하고 똑같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 가령 여기서 500원짜리 하나하고 100원짜리 3개를 줬어요. 그래서 뭐 하면 되죠? 100원짜리 8개 주면 되죠? 맞아요? 네. 여기서 500원짜리 2개하고 100원짜리 하나를 줬어요. 100원짜리 몇 개 주면 돼요? 11개 주면 되는 거죠? 경우의 수가 일치합니다. 금액의 측면에서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풀어야죠. 15개 있으니까 15 더하기 1 곱하기 4개 있으니까 4 더하기 1. 지불하지 않은 건 빼야 되니까 얼마죠? 이거 하면 79가지인가요? 맞아요? 이게 지불 금액의 수입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시죠? 네. 여기서 질문. 만약에 10원짜리가 10개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죠? 10원짜리가 10개 있었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100원 여기 10원짜리 10개 있잖아요? 그럼 이 위에 있는 거 전부 다 10원짜리로 바꿔야 돼요. 보세요. 이 100원짜리 5개가 모여서 500원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500원짜리 100원짜리로 바꾼 거예요. 그럼 10원짜리 10개가 모여서 100원짜리 만들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다 10원짜리 바꿔야 됩니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작은 단위의 동전이 큰 단위의 동전의 금액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 위로 큰 단위의 금액을 전부 다 작은 단위로 환전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정리해서 8번에 적을게요. 앞장 다시 넘어가 봐요. 8번 넘어가 보시면 첫 번째, 금액이 겹치지 않는 경우라고 제가 쓸 텐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작은 단위의 금액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큰 단위의 금액을 표현할 수 없는 경우예요. 맞습니까? 네. 그죠?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냐면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가 같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나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가 같다고요. 이 경우에 그랬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A 더하기 1 곱하기 B 더하기 1 곱하기 C 더하기 1 마이너스 1까지. 이게 답이 되겠죠? 이해되죠? 이 문제 봤으니까. 두 번째, 금액이 겹치는 경우. 금액이 겹친다는 말은 작은 단위의 동전을 여러 개 모아서 큰 단위의 동전의 금액을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이때는 지불 방법의 수하고 지불 금액의 수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는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그냥 큰 금액의 동전을 겹치는 작은 금액의 동전으로 환전해서 문제를 푼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바꾸면 어떤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래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태가. 그죠? 이렇게요. 잘 안 보여? 여러분이? 괜찮아? 사실 좀만 더 하면 끝날 것 같은데 혼자 졸려하니까 제가 이 9번까지만 하면 잠깐 쉬게 해주면 되겠죠? 잠깐만 쉴 시간 드릴게요. 금방 10번이 순열인가요? 계승인가요? 네. 이건 중등교육과정에 없는 용어예요. 알겠죠? 영어로는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이걸 왜 가르치냐면 이 기호를 배워두시면 훨씬 편리하기 때문이에요. 알겠죠? 그 느낌표. 네, 맞아요. 그냥 배웁시다. 알겠죠?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기호를 쓰느냐 안 쓰느냐가 중등과 고등의 차이지 이 기호의 내용 자체가 등장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나와요. 알겠죠? 어떤 때 계승을 쓰냐면 이럴 때 씁니다.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소유 네, 나열하는 것. 이걸 우린 계승이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건 계승의 경우의 수예요. 알겠죠? 계승의 수 혹은 계승의 경우의 수.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한다. 두 가지 중요한 제한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열하고자 하는 대상은 서로 달라야 합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죠? 두 번째, 일렬로 나열해야 합니다. 나열한다는 것은 진짜 줄을 세울 수도 있지만 안 세울 수도 있어요. 그냥 무슨 뜻이냐면 순서가 존재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있으면 계승인 거예요. 자, 가령 n개를 우리가 일렬로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죠? 아이, 물건이 n개 있다니까. 그럼 제일 처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 있어요? n가지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n가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몇 가지죠? n 플러스 1 n-1이지만 한 개 썼는데. 맞아요. 한 개 사용했잖아 이미 여기다가.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n-2가지죠. 제 말이 어렵습니까? 아니죠? 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맞아요. 맞죠? 써도 줘요 맞죠? 적어야죠. 맞죠? 그런데 여기를 뭘 나열하냐에 따라서 여기의 개수가 바뀝니까? 안 바뀌죠? n개의 물건 중에서 어떤 걸 갖다 놓든 간에 여긴 여전히 n-1개의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영향을 다들 서로 주지 않으니까 그냥 곱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네. 이런 거예요. 예제는 안 적어도 돼요. 이거 봐보세요. 가령 내가 A, B, C, D 이 네 글자를 일렬로 나열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알고 싶어요.
그러면 A와 B와 C와 D는 전부 다 다르죠? 네. 서로 다른 조건을 만족하죠? 네. 그리고 일렬로 나열한다 그랬죠? 순서가 있죠? 그죠? 이래서 답이 뭐다?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이렇게 적잖아요. 중등수학의 답이 이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고등수학은 이게 쓰기 귀찮으니까 이거는 그냥 정말 귀찮다. 맨날 쓰기가. 위에 세모 있으면 약속하는 겁니다. 어떻게 쓰기를 약속하냐면 N 느낌표 이렇게 쓰기를 약속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 N 느낌표는 N 느낌표라고 읽지 않고 N 팩토리얼이라고 읽습니다. 알겠죠? 네. 제가 앞으로 답을 이렇게 적을 거니까 이 기호를 외워두셔야겠죠? 알겠죠? 우유 저기 이거 N 이걸 줄여서 이렇게 적는다고. N 느낌표 응. 세모는 아니 세모는 이건 뭐냐면 얘랑 같은데 같은 이유는 그냥 같다고 약속한 거야 이런 뜻이야. 등호 위에 세모가 있잖아요. 그럼 약속한다는 뜻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적을 것들은 이렇게 적자고 약속하자 이런 뜻이에요. 알겠죠? 네. 그럼 얘는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4 팩토리얼. 맞아요? 훨씬 편하잖아요. 편해 안 편해요? 편하죠? 네. 이게 불편하니까 편하게 쓰려고 만든 거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그럼 답은 얼마예요? 24가지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 24가지가 맞는지 안 맞는지 같이 확인해 볼까요? 뭘로? 일일이 세서. 자, 일일이 세봅시다. 그럼 제일 처음에 A가 올 수 있죠? 네. 맞아요, 안 맞아요? A, B, C, D일 수 있죠? A, B, D, C일 수 있죠? 그죠? A, C, B, D일 수 있어요. A, C, D, B일 수 있습니다. A, D, B, C일 수 있죠? A, D, C, B일 수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면 A로 시작하는 모든 경우를 다 센 거죠. A로 시작하는 모든 경우 다 셌잖아요, 지금. 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단 말이에요. 맞죠? 이게 몇 개예요? 그죠? 그러면 B로 시작하는 것도 몇 개? 6개. C로 시작하는 것도 6개, D로 시작하는 것도 6개. 맞아요? 6, 4, 24. 24가지.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일일이 하지 말자 이거예요. 이런 규칙이 있으면 이렇게 빨리 세자 이런 말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이해하셨어요? 네. 다음 수열입니다. 계승은 영어로 팩토리얼이라고 하고요. 수열은 영어로 퍼뮤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보통 P라고 그냥 불러요. 알겠죠? 자,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이 자, 조건이 몇 개죠? 3개예요.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여야 돼요. 두 번째, R개를 뽑아야 돼요. 세 번째, 일렬로 나열해야 돼요. 나열한다는 것은 순서가 어쩐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자, 그러면 얘도 한번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건 누구죠? 몇 개예요? 제일 첫 번째 올 수 있는 거? N개죠. 그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N-1개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건 N-2개죠. 이것들을 곱할 거 아니에요, 지금. 맞습니까? 그죠? 근데 얘처럼 3, 2, 1까지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몇 개를 뽑으니까? R개를 뽑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적는 숫자는 몇 개여야 된다? R개여야 되죠. 맞아요? 여기가 R개이려면 마지막에 들어가는 숫자는 뭘까요? N-R 플러스 1이에요. 지금 둘 다 등호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N에서 N-R 플러스 1 뺀 다음에 1 더해야 되죠? 네. 그래야 R개가 나오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죠? 마지막에 N-R 플러스 1입니다. 이거 굳이 외울 것까지는 없어요. 알겠죠? 이게 R개인 거 말하면 돼요. 일식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이것도 이렇게 쓰기 귀찮죠? 네. 귀찮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와 약속해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N, P, R 이렇게요. N 퍼뮤테이션 R 혹은 N, P, R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예제를 하나 보죠. 예제 하나 볼게요. 서로 다른 6사람. 사실 6사람이 서로 다른 말 안 씁니다. 사람은 다르니까. 알겠죠? 네. 중 4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할 거예요. 이게 딱 수년에 해당하는 기본 문제죠? 중등수학은 어떻게 풀겠어요? 첫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얼마? 몇 명? 6명. 두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5명. 세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4명. 네 번째 올 수 있는 사람 3명. 맞습니까? 맞죠? 네. 고등에서 이거 어떻게 적겠어요? 6P4. 됐죠? 네. 계산하시면 얼마인가요? 360입니까? 맞죠? 네. 뭐 답은 360이겠지만. 맞아요? 네. 1, 2 세보기 좀 부담스럽죠? 1, 2 세보기 좀 부담스럽죠? 네. 근데 이것도 1, 2 세봐서 확인하시면 360이 맞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규칙에 만족하는 걸 굳이 1, 2 세야겠냐 이 말이죠. 이런 규칙에 만족하면 빠르게 세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규칙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1, 2 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1, 2 세는 거 잘 못하면 안 돼요. 그거 못하면 어려운 게 다 틀려요. 알겠죠? 계승하고 순위하고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나요? 오! 선생님 N, P, N은 N 팩토리얼인가요? 예. N개에서 N개를 다 뽑으면 그 N개를 다 쓴다는 얘기죠? 그럼 안 뽑는다는 얘기죠? 그럼 계승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맞아요, 맞아요. 이런 생각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들죠? 아, N, P, N은 그냥 N 팩토리얼이라고 같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들죠? 네. 안 들어요? 아니, 이게 N, 지금 R개를 뽑아서 이게 지금 숫자가 R개인 거야. 근데 N개를 뽑으면 이 숫자가 N개겠지? 그럼 마지막에 뭘로 끝나? 1로 끝나지? 그럼 얘하고 똑같지? 그럼 얘잖아. 그때 얘는 NPN이죠? 그러니까 NPN은 N 팩토리얼하고 같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니, 네. 혹시 기호 사용이 어려우면 그냥 숫자로만 적어도 된다. 근데 이걸 굳이 알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봐봐. 문제를 풀었어. 근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5P3이야.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평상시 연습할 때 이렇게 빨리빨리 적고, 실제로 이제 뭐 학교 시험 봐야 돼요. 그럼 얘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죠.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쓰신 다음에 소수령 값을 이렇게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답이니까. 기호만 안 쓰면 된다고. 알겠죠? 이건 그냥 고배 법칙 아니에요. 고배 법칙은 중등에서 나오니까. 제 말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공부하시라고 기호 알려드리는 거예요. 괴롭히려고 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알겠죠? 마지막. 조합이에요. 조합은 이런 상황입니다.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것. 어머나? 뭐가 없죠? 일렬로 나열이 없죠? 네. 그럼 조합의 제한 조건 2개네요. 첫 번째 서로 다른 N개, 두 번째 R개를 뽑는다. 아니 안 많이? 순서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없다는 얘기입니까? 없어요. 순서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순서 있는 게 세기 쉽게요? 순서 없는 게 세기 쉽게요? 있는 게. 당연히 있는 게 세기 쉽습니다. 왜? 우리가 경우의 수를 세는 바탕은 고배 법칙이에요. 고배 법칙은 순서가 있어야만 셀 수 있어요. 순서가 없으면 그럼 못 셉니까? 순서가 없으면 어떻게 세냐면 일단 순서가 있다고 쳐요. 그리고 순서를 지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자, 봐봐요. 지금 이게 순열이죠? 이게 지금 순열이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뭡니까? 조합이죠. 맞아요, 맞아요. 자, 조합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조합은 기호를 먼저 씁니다. 이건 다 식을 먼저 썼죠. 근데 조합은 기호를 먼저 써요. 조합의 기호는 뭐냐면 NCR이에요. 조합은 영어로 컨비네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뭔지 알아요? 잘 알죠? 피자 먹을 때마다 보니까. 그죠? 예. 네. 됐고요. 자, NCR이라고 해요. 알겠죠? 얘가 NCR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얘가 NCR이죠. 자, 일렬로 나열한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R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몇 개입니까? R개죠.
서로 다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서로 다른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R 팩토리얼 맞습니까? R 팩토리얼. 그러면 R 팩토리얼 을 여기다 딱 곱하잖아요? 지금 뽑아서 놔야 되니까 동시에 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누구예요? 얘줘요. NPR. 이해되세요? 아니 들어봐. 이게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맞습니까? 이게 뭐라고?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는 것 맞아요? 이게 뭐라고? R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것. 그럼 이거는 서로 다른 N개 중 R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것 맞습니까? 그럼 이랑 같은 거죠? 맞아요? 네. 이걸 정리하시면 뭐 나냐면 NCR 요놈이 R 팩토리얼분의 NPR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식의 의미 자체를 잘 봐요. 지금 순서가 없게 세고 싶어요. 일단 순서가 있다고 치고 세요. 맞아요? 이 R 팩토리얼 뭐 하는 거예요? 순서 지우는 거예요. 이 R 팩토리얼 어떤 개념이라고? 요게 지금 나눠진 거 있죠? 요게 지금 어떤 기능을 하냐면 순서를 지우고 있어요. 다른 문제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얘가 순서를 지운다는 개념이 어떤 건지.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이거 조합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이해 가요 안 가요? 가요. 이해 가시죠? 네. 조합 예제 하나 봐볼게요. 자, 니네 이제 교재에서 문제에서 만나게 될 거야. 뭘 만나게 되냐면 이런 거 물어본단 말이야. 자, 5명의 학생이 있어요. 여기서 내가 반장과 부반장을 뽑을 거예요. 요게 첫 번째 문제고요. 여기서 그냥 대표 2명을 뽑을 거예요. 요게 두 번째 문제입니다. 알겠죠? 그럼 반장과 부반장이라는 건 너 반장, 너 부반장 같아 달라? 같지 뭐. 하나밖에 얘기 안 했는데. 너 반장, 너 부반장, 너 반장, 너 부반장 다르지? 맞아? 근데 대표 2명이라는 건 둘이 대표. 바꾸어도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죠? 무슨 말이냐면 반장과 부반장은 순서가 있다 없다? 있죠. 대표 2명은 순서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때 아 이건 O, P, E구나. 왜? 서로 다른 5명 중 그죠? 2명을 뽑아 일렬로 나열. 일렬로 나열은 실제 나열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순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근데 얘는 뭐죠? 서로 다른 5명 중 2명을 뽑기만 하면 되죠. 네. 그럼 얘는 뭐죠? O, C, E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수업하기가 편하죠. 이제 기호를 가르치 않았으니까. 알겠죠? 중등 과정을 풀면 어떻게 풀어요? 야 봐봐. 처음에 올 수 있는 반장이 될 수 있는 몇 명 있어? 5명 있잖아. 네. 그럼 반장이 되는 또 부반장이 될 수는 없겠지? 네. 그럼 부반장이 될 수 있는 몇 명 있지? 4명이요. 그래. 곱하기 4야. 이거잖아요. 맞아요? 답은 똑같아요. 20이죠? 맞습니까? 그럼 이건 중등에서 어떻게 풀어요? 야 봐봐. 일단 대표 2명이지만 둘 다 순서가 있다고 쳐. 그럼 처음 올 수 있는 5명이지? 네. 두 번째 올 수 있는 4명이잖아? 네. 근데 둘이 바꿔도 똑같잖아? 네. 그러니까 2로 나눠. 이렇게 해서 10이 나오거든요. 근데 50이라고 썼으면 이렇게 안 풀고 어떻게 풀 수도 있죠? 배웠잖아요. 어떻게 한다고? 위에는 OP2를 쓰고요. 밑에는 2 팩토리얼 쓰면 되죠? 그죠? 네. 근데 OP는 뭐였죠? 그냥 5 곱하기 4였죠? 2 팩토리얼은 그냥 2 곱하기 1이니까 그냥 2겠죠? 네. 됐습니까? 그래도 10이 나오잖아요. 똑같아,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죠? 결과 똑같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시나? 이게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외워야 돼요. 다 못 외우면 문제 못 풀어요. 외워요. 물론 제가 강제로 외우게 할 거지만 외워요. 외우라고. 알겠니? 한 장 더 해야 돼. 한 장 더 해야 된다고. 끝 아니에요. 아니에요. 물 좀 마시고 옵시다. 안 돼요. 딱 기다려 지금. 할 거 많으니까. 이 걔들 다 알아요.